성스러움과 완전 무결. 왜가 폭풍처럼 몰려오면 나는 그것을 꺾으려 하지 않고 지나가게 한다. 숨을 한번 고르는 동안 말은 나를 가두고 질문은 길을 열며 나는 빛이 닫히지 않도록 조용히 한 줄을 남긴다. 왜라는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말하기. 프롤로그. 왜가 내려오는 날 말이 땅을 찾는다. 오늘 아침 나는 질문을 만들지 않았다. 그런데 질문이 나를 먼저 찾아왔다. 눈을 뜨자마자 천장 한쪽에서 내려오는 한 음절이 있었다. 왜 단어라기보다는 압력이었고 생각이라기보다 기류였다. 형광등을 정면으로 올려다볼 때처럼 눈이 시큰했고 그 시큰함이 마음까지 번졌다. 어제의 말들이 다시 살아나고 어제의 표정이 다시 떠올랐다. 분명 지나간 일인데 지나가지 않은 것처럼 나는 그때 삼킨 말을 입안에서 다시 굴렸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미간이 단단해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마르다. 말이 오르내리는 길목이 먼저 굳는다. 나는 늘 머리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왔지만 사실 많은 날은 목에서 시작한다. 변명하려는 마음, 정리하려는 마음, 설명으로 안전해지고 싶은 마음이 목을 조인다. 말이 먼저 달려나가려 하고 생각은 그 말의 뒤를 허겁지겁 쫓는다. 주전자 물이 끓는다. 물은 이유 없이 끓는다. 그 단순함이 때론 부럽다. 인간은 단순함을 견디지 못한다. 단순한 앞에서 우리는 곧장 이유를 꺼내든다. 이유는 불안을 눌러주는 도구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왜는 곧 땅을 찾는다. 떠있는 질문은 불안하니 말과 정의와 결론의 자리로 내려앉으려 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내려앉음을 더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속도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질문을 급히 해설로 바꾸지 않기, 말이 뛰쳐나오기 전에 숨이 먼저 자리를 잡게 하기. 오늘은 그 단 한 번의 순서를 바꾸는 날이다. 그림자의 상호작용, 질문의 압력과 정의의 강박, 마음이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 그림자는 대개 악의가 아니라 성실함에서 시작한다. 이해하고 싶은 마음, 정리하고 싶은 마음, 확실해지고 싶은 마음. 나는 그 마음이 나를 살릴 것이라 믿지만 종종 그 마음이 나를 먼저 다치게 한다. 어제 저녁에 한 장면이 되살아난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얼굴, 누군가의 던진 말, 그 말을 덮고 지나간 웃음. 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늦게 울었다. 늦은 울음은 조용하지 않다. 오늘 아침 왜는 그 울음을 따라 올라온 것인지도 모른다. 왜는 처음엔 질문처럼 내려앉는다. 그러나 잠깐만 틈을 주면 질문은 곧 신문으로 변한다. 왜 그랬지가 그럴 리가 없어가 되고 왜 내가 이렇지가 내가 틀렸어가 된다. 질문이 질문으로 머물지 못하고 판결로 굳어질 때 마음은 과열된다. 과열은 빛을 닮았지만 빛이 아니다. 눈부심이다. 눈부심 아래에서 나는 더 많이 보지만
더 제대로 보지는 못한다. 그때 언어가 등장한다. 말은 원래 관계를 잇는 달이지만 그림자 속에서는 말이 방패가 된다. 나는 메모장을 열어 단어를 적어 놓는다. 물에, 무시, 반복, 패턴, 단어들은 줄을 맞춰 서고 그 줄을 바라보는 순간 잠깐 안전해진다. 그러나 안전은 짧다. 단어는 더 많은 단어를 요구한다. 더 많은 단어는 더 많은 근거를 요구한다. 또 근거를 늘리려다 보면 나는 기억을 손질한다. 상대의 표정은 좀 더 차갑게, 내 마음은 좀 더 억울하게. 편집된 기억은 곧 내 편이 되고 내 편이 생기면 나는 더 강하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강한 말은 대개 숨이 얕은 말이다. 숨이 얕아지면 목이 굳고 목이 굳으면 표현이 날카로워진다. 날카로운 표현은 관계를 긁고 긁힌 관계는 더 큰 외를 부른다. 나는 그 악순환을 아주 작은 습관으로도 안다. 메시지를 쓰다 지우다를 반복하는 손, 상대가 보지도 않을 해명을 미리 작성하는 눈, 이미 끝난 대화를 다시 되갚는 밤, 그 밤의 끝에서 나는 자주 더 정확하게 말했어야 했어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정확함은 실제로는 정교함이 아니라 정당화다. 이 구조는 내 방 안에서만 작동하지 않는다. 공동체도 같은 방식으로 흔들린다. 신비를 말하려다 규칙만 남기고 세계를 설명하려다 설명되지 않은 것들을 밀어낸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단단한 말로 자신을 지키려 한다. 단단한 말은 더 깊은 오해를 낳는다. 그래서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말이 튀어나오기 직전의 찰나다. 내가 누군가를 한 단어로 끝내려는 순간, 내가 나를 한 줄로 판결하려는 순간, 그 찰나를 알아차리면 질문은 신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언어는 방패가 아니라 다리로 돌아올 수 있다. 선물의 상호작용, 침묵에서 태어난 정교함, 영감이 말을 정화할 때. 멈춤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다. 오늘 나는 그 습관을 하나 만든다. 결론을 조금 늦추기,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추기. 뇌가 올라오면 예전에 나는 곧장 머리로 달려가 원인을 찾고 결론을 세워 마음을 잠재우려 했다. 그러나 오늘은 그 길 대신 몸쪽으로 한 발 물러선다. 왜가 어디에서 올라오는지 살핀다. 미간의 긴장, 가슴의 답답함, 손끝의 서늘함. 이 확인은 해석이 아니라 접촉이다. 숨을 들이마신다. 숨은 뜻을 만들지 않지만 뜻이 들어갈 자리를 만든다. 숨이 길어지면 마음의 속도가 늦춰진다. 속도가 늦춰지면 질문이 칼이 아니라 문이 된다. 문이 생기면 선택이 생긴다. 이때 61번의 선물, 영감은 번쩍이는 생각이 아니라 조급함이 풀릴 때 생겨나는 넓이로 다가온다. 지금은 몰라도 된다. 그 허락이 내 안에서 조용히 작동한다. 그 허락이 생기자 말은 오히려 줄어든다. 나는 메모장에 길게 쓰려는 손을 멈추고 세 줄만 남긴다. 지금 압력, 지금 공간, 지금 산책. 짧은 기록은 삶을 완성하려 들지 않는다. 대신 삶이 진행되도록 숨을 터준다. 긴 해설은 종종 감정을 정리한다는 이름으로 감정을 피한다. 그러나 한 단어의 정직함은 피할 곳을 없앤다. 압력이라는 말 앞에서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제야 압력은 괴물이 아니라 신호가 된다. 내가 스스로를 몰아붙였다는 신호, 인정에 매달렸다는 신호, 상처를 감추려 지성을 혹사했다는 신호. 62원의 선물 정교함은 여기서 윤리가 된다. 상대를 결론으로 굳히지 않으면서도 내 경험을 지우지 않는 말.
너는 원래 그래. 대신 나는 그 말이 아팠어.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관계의 문 하나를 남긴다. 운이 남으면 대화가 가능해진다. 나는 바깥으로 나가 신호등 앞에 선다. 붉은 불, 멈춤. 예전에는 이 정지조차 불안했지만 지금은 안다. 멈춤은 손해가 아니라 문턱이다. 말이 튀어나오기 직전의 문턱. 결론이 굳기 직전의 문턱. 그 문턱에서 숨을 한번 고르면 다음에 나올 말의 결이 달라진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낼 말도 짧아진다. 어제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 나는 조금 상처를 느꼈어. 괜찮다면 내 마음도 듣고 싶어.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감각이 생기면 질문은 나를 몰아붙이지 않고 나를 안내한다. 시띠의 상호작용, 성스러움과 완전 무결, 말이 빛을 해치지 않을 때. 점점 더 깊어지면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어디에서 말하느냐의 문제가 된다. 같은 표현이라도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다치기도 한다. 말은 존재의 그림자다. 존재가 흐리면 말은 번듯해도 거칠고, 존재가 맑으면 말은 서툴러도 따뜻하다. 나는 겨울 하늘을 올려다본다. 텅 빈 듯한 그 빈자리 덕분에 빛이 흐르고 새가 지나가고 구름이 얹힌다. 빈자리는 결핍이 아니라 조건이다. 비어 있어야 담긴다. 비어 있어야 지나간다. 61번의 시띠, 성스러움은 아마 이런 태도일 것이다. 모름을 결핍으로 몰지 않는 태도, 모름을 부끄러움으로 만들지 않는 태도, 해설로 덮지 않아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뢰. 그 빈자리 안에서 62번의 시띠 완전 무결도 열린다. 완전 무결은 흠 없는 글솜씨가 아니라 언어가 더 이상 폭력이 되지 않은 상태다. 더 정확한 말로 이기려 하지 않는 상태다. 말은 쉽게 소유된다. 내 말을 세우는 순간 다른 말들은 틀린 것이 된다. 그러나 완전 무결의 언어는 소유되지 않는다. 흐른다. 물처럼. 물은 그릇을 따라 모양이 달라지고 길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 그렇다고 물이 아닌가? 아니다. 흐르면서도 물이다. 완전 무결의 언어도 그러하다. 상황에 맞게 형태를 바꾸되 진실을 잃지 않는다. 여기서 진실은 승리가 아니라 정직합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것과 말해야 하는 것의 경계를 다시 더듬어 본다. 어떤 신비는 말하면 손상된다. 그러나 어떤 고통은 말하지 않으면 더 깊어져 사람을 병들게 한다. 성스러움은 신비를 말로 파괴하지 않는 태도이고, 완전 무결은 고통을 말로 왜곡하지 않는 태도다. 두 태도가 한 숨결을 만나는 지점에서 말은 침묵을 배반하지 않고 침묵은 말을 회피로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질문은 가벼워진다. 왜는 대답해가 아니라 들어보자가 된다. 나는 누군가와 마주 앉아 해석으로 거리를 만들기보다 한번 숨을 고르고 말한다. 나는 지금 긴장하고 있어.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 우리 잠깐 멈출까? 이 말들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대신 관계를 회복시킨다. 관계는 신비를 닮아 쉽게 붙잡히지 않으므로 관계를 다루는 말은 정교해야 하고 동시에 겸허해야 한다. 겸허는 성스러움의 얼굴이고 정교함은 완전 무결의 손이다. 말이 빛을 해치지 않을 때 빛은 말에 갇히지 않는다. 그때 언어는 소리의 나열을 넘어 존재가 세계와 맞닿는 방식이 된다. 에필로그. 한 줄 수행, 숨 한 번, 그리고 세계는 다시 조용해진다.
집으로 돌아온다. 특별한 사건은 없었다. 다만 세계를 붙잡던 손의 힘이 조금 느슨해졌을 뿐이다. 변형은 늘 이렇게 온다.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사소한 멈춤 하나로 말하기 전에 숨을 한 번, 결론을 내리기 전에 침묵을 한 번. 그 한 번이 반복되면 마음은 자기를 덜 몰아붙이게 된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오늘을 길게 적고 싶은 충동을 본다. 길게 적는 동안 나는 늘 옳아지고 싶어 했고, 옳아지는 동안 나는 늘 외로워졌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남긴다. 왜가 지나갈 길을 내어주었다. 길을 내어준다는 것은 방치가 아니라 환대다. 질문을 환대하고, 모름을 환대하고, 언어의 한계를 환대하는 일. 그 환대 속에서 말은 칼이 되지 않고 등불로 돌아온다. 아침의 왜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성질이 바뀌었다. 나를 누르는 천장 같은 것이 나를 깨우는 하늘처럼 변했다. 나는 하늘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설명은 종종 신비를 좁히고 좁힌 신비는 다시 불안을 키운다. 그러니 오늘의 약속은 작게 그리고 단단하게 남겨둔다. 말보다 먼저 숨을 고르겠다. 숨을 한번 고르는 동안 빛은 나를 태우지 않고 땅은 나를 가두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짧은 평형이 내일로 이루어진다.